지난 2022 세계 축구대회 독일과 일본의 조별리그 당시 한 일본 관객의 모습이 화제가 됐습니다. 야, 2주나 휴가를 줬나 보네요. 일본 팀 응원 문구인 줄 알았더니 예. 상사에 대해 감사 메시지를 전하고 있더라고요. 관중석의 남성은요, 친애하는 보스, 2주 동안 휴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공개적으로 휴가를 준 사장님께 감사를 표했는데요. 자, 이처럼 직장인들에게는 2주간의 휴가도 쉽지 않은 게 현실. 직장 상사 눈치 보며 겨우 낸 연차, 또 1년에 한 번뿐인 일주일 여름 휴가. 사실 멀리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오려면 촉박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리투아니아에서는요, 이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리투아니아 직장인들의 휴가는 일주일도 아닌, 한 달도 아닌, 무려 1년. 이른바 안식년 휴가가 있다고 합니다. 1년 뒤에 돌아가면은 내 책상이 있습니까? 그게 핵심이죠? 예, 있어요. 아, 있어요? 있습니다. 그것도 궁금하지만 그 1년 동안 월급은 나옵니까? 오. 퇴사 수순 아니고요. 또 이게 무조건 무급도 아닙니다. 자, 먼저 2014년 미 스탠퍼드대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요. 총 근로 시간이 같다면 휴일을 보장하는 게 생산성이 더 높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연구들에서 근무 시간이 길어지면 근로자들의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리투아니아 기업들은 사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주로 장기 근속자에 한해 보수 및 휴가 기간을 합의해서 안식년 휴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리투아니아의 IT 기업인 H사의 한 직원이 이 안식년 휴가를 사용. 이처럼 개인적인 여행을 하거나 업무 관련 박람회에 참석하며 자기 개발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등 1년 동안 다양한 경험을 하며 안식년 휴가를 보낸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 일부 기업들도 이 같은 장기 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추세인데요. 쉴 땐 쉬고 일할 땐 일합시다. 직장인들의 번아웃 방지, 확실한 효율을 위해 1년 휴가 제도 도입을 적극 지지해봅니다. 일본에서는요, 운전 중 다른 차량에 부착된 요걸 보면 먼저 가세요. 이 스티커를 붙인 차량에게 양보를 해줍니다. 그게 뭘까? 초보 운전. 초보 아닙니다. 이도 아닙니다. 아니, 저거는 뭔가 급한 장기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아. 자주 이제 병원에 가셔야 되는 네네. 사정이 있으신 분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지 않을까. 일본 정부에서 공식 인정한 이 스티커. 일본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스티커 정체는 바로 고령 운전자 표지판입니다. 아, 일리 있다. 나이가 들수록 공간, 거리, 위치를 지각하는 능력이 저하, 운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고령 운전자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부터 교통사고 위험도가 뚜렷이 증가하고 80세 이상부터는 사고 위험도가 더 가파르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 아직 팔팔해. 암만큼은 이팔 청춘이야. 이 고령 운전자 본인이 자신의 인지 능력 저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고령 운전 표지 부착을 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돌입했던 일본은요. 도로교통법 제71조의 5호 제4항에 따라 보통 자동차의 전면 및 후면에 내각 불형으로 정하는 양식의 표지를 붙이지 않고 보통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 75세 이상 운전자들이 이 고령 운전 표지를 붙이도록 의무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이 시행되고 2009년에서 2019년 75세 이상 및 8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 사고가 꾸준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도입해야겠네. 빨리 도입해야겠네, 이거. 이건 도입해야겠다. 그러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까지 경각심을 이제 들이면서 사고 위험도가 줄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데이터로 나와 있는 자료니까 법으로 규정을 해서 이제 그러면 고령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 확산이 될 거고 도로에서도 안전운전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일본에서는 면허장, 자동차 용품점, 인터넷 등에서 고령 운전 표지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을 만큼 많이 확산되어 있는데요. 고령 운전 표지 부착 모두의 안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2015년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주 한 학교의 모습입니다. 자자 얘들아, 한 명씩 저울 앞에 줄 서. 무말, 너는 저번부터 너무 무거운 거 아니니? 일단 저쪽 가서 서 있거라. 아유, 선생님. 한 번만 다시 재보면 안 돼요. 일단 좀 체중을 다는 것 같은데 옛날 우리도 그랬잖아요. 막 줄 서서 신차 검사하는 날. 그렇죠. 요날의 풍경인 것 같은데요. 급격히 체중이 는 학생들 관리? 어허. 자, 사실 교사가 저울로 재고 있었던 건요, 학생들의 몸무게가 아닙니다. 저울에 잰 건 학생들의 책가방의 무게였습니다. 오. 사실 학생들의 책가방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제기된 문제죠. 예전에도 가방 안에 뭐 도시락 2개, 한영 사전에 5편 세트에 기본이었고요. 5편 안 들고 다녔어요? 5편 안 들고 다녔어요? 들고 다녔어요. 한문 시간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또 자전이라고도 했죠. 자전 가져와봐라. 뭐 요즘 지나가는 학생들만 봐도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워낙 많은 교재가 필요한 탓에 거북이 마냥 큰 가방을 메고 다니는 학생들 뭐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인도도 책가방 무거운 거는 뭐 우리랑 비슷한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인도 또한 뭐 어린 학생들이 늦은 시간까지 학원을 다니고 이렇게 진학을 둘러싼 경쟁이 아주 치열한 나라입니다. 이 작고 어린 학생들이 맨 책가방의 무게가 체중의 30%를 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우리랑 똑같네. 이처럼 무거운 책가방은 학생들의 스트레스도 유발하고 피로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뭐 척추나 관절 건강에 뭐 성장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데요. 취향 크죠. 체중의 30%면 이제 70kg 성인 기준으로 봤을 때 20kg에 가까운 무게 아닙니까? 아, 완전 군장이야 거의. 예. 그런데 말입니다. 인도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들의 무거운 책가방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2015년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주는 학생들의 책가방 무게가 체중의 10%를 넘지 않도록 제한. 예를 들어 학생 체중이 40kg인 학생은 책가방 무게가 4kg을 넘지 않도록 조치한 거죠. 그리고 이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여러 권의 교과서를 학교에 가져가지 않아도 되도록 선생님들은 숙제와 시간표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에게도 자녀가 불필요한 물건을 가방에 넣지 않도록 지도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여러 학교가 동참. 학교에 노트북이랑 사물함이 생겼어요. 이젠 정수기도 생겨가지고요. 매일 무거운 물을 안 챙겨와도 돼요. 만족하는 학생의 반응이야말로 환경이 나아지고 있다는 반증이었겠죠. 마하라슈트라주를 시작으로 인도 정부와 교육청은 지금까지도 학생들의 책가방 무게를 줄이기 위한 여러 정책을 고민하고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고 있다는데요. 무거운 가방 메고 통학 금지, 이처럼 나라의 미래가 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국민으로서 참정권을 행사하는 선거일, 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요. 100세 넘으신 어르신이 아들 손 잡고 오시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도 힘겹게 휠체어를 타고 투표소를 찾습니다. 저분들의 저 유권자 의식이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일본의 선거일 풍경은 우리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노인, 환자, 장애인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투표소에서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혹시 모바일 투표로 대체했나요? 오. 아니면 뭐 투표 일정을 좀 여유 있게 하실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줬나? 오.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일이 되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투표소가 직접 그분들 곁에 찾아갑니다. 아, 일본 시마네현 하마다시에서는요. 2016년 참의원 선거 당시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먼 거리에 있는 투표소까지 이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10인승 차량을 개조. 차량 내에서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는 이동식 사전 투표소를 도입했습니다. 투표소가 이동할 생각은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고령이신 분들이 또 모바일 잘 못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찾아가는 게 낫지 사실. 선거일이면 찾아가는 서비스. 일본의 이동식 사전 투표소는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들이 탑승하기 쉽도록 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한 배려가 눈에 띄죠.
그리고 투표 과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유권자들은 차량 외부에서 투표용지를 받은 뒤 한 명씩 차량 좌석에 앉아서 편안하게 투표를 한 후 투표함에 쏙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 이동식 사전투표소는 주로 교통이 열악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사흘간 11개 지역을 돌며 각 지역에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머물렀고요. 결과적으로 거동이 불편했던 무려 153명의 유권자가 차도 없고 거동도 힘들어서 올해는 투표가 힘들겠거니 했는데 이렇게 투표소가 직접 찾아와 줄 줄이야. 참 고마워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친절하시네. 이 이동식 사전투표소 덕분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는 전국적으로 이 이동식 사전투표소가 확산, 이후 2021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는 59곳의 지자체에서 도입, 무려 약 12,910명이 이용하며 호평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저런 시스템이 없었을 때는 많은 그 소중한 표들이 오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죠? 그냥 뭐 포기하고 안 가셨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또 그런 걸 느끼신다고 해요. 내가 투표를 함으로써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구나, 이 나라의 국민이구나 자긍심도 느끼신다고 하니까 주인의식. 정말 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2015년생 찰스. 태어났으니 출생 신고하고 세금도 내고 보험도 들고 교통비 내고 버스를 타고 식당에 들어가서 밥도 먹고 뿐만 아니라 다음 찰스 환자 들어오세요. 오늘은 어디가 아파서 왔을까? 여권 확인하겠습니다. 좋은 여행 되십시오. 찰스는 이 모든 걸 누리며 안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뭐 병원 가고 뭐 공항 가고 이게 특별한 건가요? 하면 또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우리 찰스에겐 너무나 특별한 겁니다. 그래요? 자, 사실 찰스는요. 독일 태생의 닥스훈트입니다. 댕댕이에요. 이번에 우리 댕댕이들이 도입이 시급하게를 부르짖게 할 독일의 반려견 꿀 정책을 취재했습니다. 아, 강아지가 세금을 내요? 보험도 듭니다. 보험도 들어. 걔가 여권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요? 독일 댕댕이들은 그렇습니다. 견주와 여행을 가고 싶다? 당당하게 여권을 발급받아 행복한 여행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진짜네. 댕댕이에게 이렇게 여권을 만들어줄 정도로 반려견들에 의한, 반려견들을 위한, 반려견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독일. 그만큼 꿀 정책들이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견주들은 출생 신고하듯 반려견을 국가관리 시스템에 등록, 맹견을 키울 때는 반드시 시청에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금을 내듯 매년 약 120유로, 하나로 약 16만 원의 동물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우와. 여러 마리를 키울수록 더 부과하는 시기죠. 그리고 국가 유공자들 대우하듯이 은퇴한 탐지견이나 구조견들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고생하셨잖아요, 국가. 그동안 수고하셨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건 좋다. 그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씩 꼭 드는 거, 보험도 필수입니다. 오. 혹시 모를 대물림 사고, 교통사고 등 모든 피해를 보장하는 책임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게 필수예요? 필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댕댕이 슬개골, 탈골, 녹내장 등 수술비와 노후까지 보장해줄 반려동물 건강보험도 있습니다. 동물병원의 치료비가 굉장히 세요. 세죠. 반려묘들이 더 많은 이런 혜택을 보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세금을 통해서. 세금을 냈으니 반려견도 어엿한 독일 시민 아니겠습니까? 공원엔 반려견을 위한 펫 놀이터가 쫙! 식당과 카페, 놀이공원, 쇼핑몰, 상점도 눈치 안 보고 위풍당당하게 출입 가능하다고. 또 독일에서는 지금 개 데리고 어딜 타는 거예요? 이런 소리 했다가는 오히려 쫓겨나 걸어가셔야 할 판입니다. 그렇지. 당당히 세금 내는데 대중교통 이용할 자격 있죠. 시민입니다. 예해. 예. 이분 입석을 하신 거예요. 어엿한 독일 시민인 반려견들도 전철과 버스, 교통비 다 내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반려견을 애완동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명의 시민처럼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고 당당하게 그에 걸맞은 복지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책임질 수 있는 분만 강아지를 키우고
또 그 생명에 대해서 거의 준시민급으로 대우를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대단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반려의 사전적인 뜻은 짝이 되는 동무입니다. 나의 뒷모습을 더 많이 보는 우리의 짝꿍들 더 예뻐해주고 평생 사랑해주기로 약속하게. 자, 두 기자님은 대학 전공이 뭐였죠? 재료공학입니다. 재료공학이고요. 저는 경영학입니다. 경영 안 하죠? 해요, 안 해요? 아내가 하죠, 경영. 정작 이제 소영 씨가 경영을 하고 있죠. 아니 뭐 대한민국에 전공 살려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전혀 전공과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는 전 거예요. 기자는요? 영문학과 사회학을 전공했습니다. 네. 사회화에 성공했습니다. 정말 영문도 모르고 사시네요. 아니, 이게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계없는 방송 일을 하고 있죠. 자, 우리는 대부분 12년간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고3 때 대학 전공을 선택하죠. 그리고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처럼 이 길이 나한테 맞는 걸까 고민하는 새내기들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도가 하루빨리 국내에 도입돼야 한다고 봅니다. 바로 대학 입학을 1년간 연기하는 갭 이어 제도. 와, 저 대찬성입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갭이어 말고도 우리나라에서 사실 입학하고 직후에 휴학하면 어느 정도는 시간을 벌 수 있긴 하거든요. 주로 이 영미권 대학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이 갭이어는 단순 휴학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갭이어는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쉼 없이 달려온 학생들이 입학 전 재충전의 시간은 물론이요. 진로를 탐색하고 자기 개발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미국의 많은 대학이 신입생들에게 전하는 입학 허가서를 통해 갭이어를 제안. 미국의 프린스턴 대에는 갭이어를 통해 신입생들이 볼리비아, 인도네시아, 중국 등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고요. MIT도 신입생들이 IT 기업, 패션 기업, 음악, NGO 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장학금 제공과 함께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좋다. 실제로 하버드에서는요, 매년 약 100명의 신입생이 갭 이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해리 왕자도요, 대학 진학을 앞두고 1년간 갭 이어를 가지면서요, 호주의 양 목장에서 일하고 아프리카의 에이즈 환자를 위한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갭 이어, 새로운 경험을 통해 미래에 대한 충분한 고민도 하고요, 새로운 선택에 도움을 주는 의미 깊은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야. 스펙 쌓고 뭐 하고.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1년쯤은 좀 완전히 다른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삶에 대해서도 보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부에 지친 학생들에게 배우려는 의지와 호기심을 갖게 하는 제도 갭이어. 우리나라 학생들도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갖게 되면 좋지 않을까요? 앞서 일본의 고령 운전자 표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특종은 대만의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량 번호판들입니다. 한 차량은 흰색이고요. 한 차량은 노란색 번호판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저 색깔이면 영업용 차량 색깔인데 그렇죠. 관용 차량인가? 관용 차량이다. 흰색 번호판은 일반 차량이고요. 노란색 번호판은 이 운전자들에게만 발급되는 특수 번호판입니다. 바로 도로 위의 무법자,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 바로 음주 운전자들에게 주어지는 특수 번호판입니다. 재범률이 높아요, 음주운전이. 저걸 습관처럼 한다고.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대만의 음주운전 재범률도 무려 약 37%. 그래서 대만에서는 반복되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요, 2017년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 조례를 개정,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5년 내에 또다시 적발될 경우 노란색 형광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1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원래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저 번호판 달고 다니는 건 정말 너무 창피하겠다. 이 조례안을 추진했던 대만의 국회의원은요, 특수번호판을 보면 다들 조심할 겁니다. 음주 단속할 때도 우선 대상이 됩니다. 이거 좋다. 저 형광 불빛 보고 일로 와, 일로 와봐.
후. 아 오늘 아니라고요. 후. 그러니까 지나가는 경찰들이 일단 다 세워. 다 세워 일단. 잠깐만요. 야 이거 좋다. 야 짱이다 이거. 그 결과 정책이 시행되기 전인 2011년 대만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사고는 909건이었는데요. 정책 시행 후인 2020년에는 289건, 음주운전 재범자의 특수번호판 부착 시행으로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감소했습니다. 이거 좋네. 이거 도입합시다. 아 그래, 이거는 그래. 무조건 그럽시다. 저는 무조건 강하게 좀 나갔으면 좋겠어. 음주운전에 관대는 없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무고한 이들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음주운전. 국내에도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더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요?